대한민국의 정체성 말살 차원에서 김영삼 정부가 국민교육훈장을 폐지했습니다. 이에도 대한민국 정체성을 말살한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먼저 어저께 9월 15일 날 제73주기 호국영웅 연재근 상사 및 12인의 특공대원 추모식이 국립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문 집회에 나오시는 연재은 우리 회장님은 바로 이 호국영웅 연재근 상사의 바로 동생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연재은 이사장님은 홍영웅 연재근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현재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시면은 어저께 행사에 대해서 오신 분들께 인사도 드리고 또 홍영웅 연재근 상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았는데 오늘 다른 일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김정은이가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그 러시아를 방문한 그 여러 가지 의미와 또 그런 내용을 한번 좀 여러 유튜브 또는 여러 그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발췌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회담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김정은보다 회담 장소에 30분 일찍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2019년 6월 문재인과 회담 시 약 2시간 늦게 도착한 경우에 비추어 볼 때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회담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간에는 5시간 회담을 했습니다.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서로가 사전에 또는 회담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합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러시아 국방장관뿐만 아니라 이 러시아의 이 내각에 관련된 주요 참모들 그리고 이 북한에서도 국방 관련 부문뿐만 아니라 많은 또 참모들이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국방장관과 북한 노동당 박정천 강순남과는 별도로 회담을 하였고 그 다음에 러시아 언론 보도로는 푸틴과 김정은의 회담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 것 같습니다. 회담 종료 후 김정은은 이 수호의 전투기가 상당히 아주 성능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수호의 전투기 공장과 군수업체가 있는 이 칸사몰 스코이아나를 방문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방문이 끝나면은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군수공장과 그 다음에 태평양 함대 사령부를 방문해서 사회를 받는다고 합니다. 회담 결과를 푸틴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내용으로는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을 지원하겠다. 운송, 물류, 철도, 항만, 항구 이것을 중국과 연결하는 삼각 운송 체제를 확립하겠다. 군사적 협력 관계는 한계는 있지만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상호 토의하겠다. 북한의 우주기술 발전에 도움을 주겠다. 핵 잠수함 기술 제공, 첨단 전투기 판매, 그리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방공망 S-300이나 S-400의 대공 미사일 판매, 그 다음에 재래식 포탄 공급 등 군사 협력과 식량 등 모든 협력 대상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회담을 마치고 점심 오찬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건배 시 한국 속담에 옷은 새 옷이고, 그러니까 한국 속담에 옷은 새 옷을 입어야 되고, 친구는 오래된 친구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빗대서 러시아는 오래된 친구 한 명이 새로 사귄 친구 두 명보다 더 좋다고 하면서 건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 사귄 친구 두 명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GP지기님이 여기에 대해서 또 상세한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 국본의 여러 가지 내용을 곁들여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15일자 기사를 보면 김정은이 러시아의 전투기 공장 시찰을 하였으며 러시아의 전폭기 시범 비행을 봤다고 합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이 수호의 비행기를 북한에 보내겠다고 하는 의지라고 볼 수 있으며, 러시아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 북한에서 수호이 35 중 최신형 전투기 판매를 요구했었는데 당시 러시아가 거절을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과는 러시아와 관계가 매우 좋았으며 북한과는 군사적 교류를 안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고 러시아의 적인 폴란드에도 대량으로 무기 공급 추진과 한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비난하고 또 나가서 나토의 극동지역으로 확장에 따른 일본과 한국의 사무소 개설 추진 등 일본과 한국을 나토에 편입시키겠다고 하니까 러시아는 한국이 등을 돌렸다고 판단하고 이제 더 이상 한국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러시아 입장에서 극동 방어가 중요해졌으며 북한을 이용하기로 하고 북한을 강하게 해서 일본과 한국을 방어하는 최전선으로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것이 러시아의 생각이 아닌가 합니다. 러시아가 제공하려는 핵탄두와 관련된 제어 기술이 미국을 겨냥한 거라면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최신 전투기 공급은 말 그대로 국지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똥이 한국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이나 나토는 전쟁 초기에 러시아가 금융과 경제 제재에 굴복할 줄 알았는데 굴복하지 않고 전쟁을 지속하다 보니 미국과 나토가 보유하고 있던 포탄이 전부 고갈되어 미국이 한국의 포탄을 빌려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러시아의 수적 폴란드에도 대량으로 무기를 공급하다 보니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안보에 러시아가 보복을 하였을 때 굉장히 큰 나쁜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러시아와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을 피하는 게 한국의 절대적인 이익이다. 우크라이나의 무기 공급 또는 지원을 하여서는 안 된다. 러시아와는 국가 안보와 경제적인 측면과 미국과의 한미동맹도 매우 중요하기에 대한민국의 국가 존망의 입장에서 러시아의 관계를 지혜롭게 풀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중국에 개방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군사훈련 강화는 대한민국 국가안보 상황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금년에 포탄 50만 발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통해서 보낸 거죠. 우크라이나 50만 발을 보내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러시아를 비난하고, 결국 러시아는 이러한 대한민국 상황을 지켜보다가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북한 정권을 지지하고 전략적 파트너로 북한 정권을 안정화시켰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 탄두 제어 기술을 북한에 전수할 것이고, 미국은 이 문제를 러시아, 중국, 북한이 협상할 경우 미국이 러시아, 중국, 북한에다가 협상을 요구하겠죠. 탄두 제어 기술을 통해서 미국 본토가 심각하게 위협받으니까. 그러면 결국 중국과 북한은 미국한테 중원미군을 철수해라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미국의 안보 관련 전문가가 분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를 놓고 봤을 때 이 주한미군을 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답니다. 이것은 상당히 한국 안보에 지극히 좋지 않은 상황이 된 것이며, 미국 바이든 정부의 요구에 의하여 핵을 개발하지도 보유하지도 않겠다. 그 대가로 미국은 핵잠수함을 한반도에 정기적으로 기용하겠다라는 워싱턴 선언은 상당히 의심스럽고 의도된 것이 아닌지, 또한 한국의 외교안보팀의 오판인지 참으로 비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에 도움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한국에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았으며 굉장히 많이 나쁜 결과들만 초래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하다가 대한민국 코가 깨지고 쪽박을 차는 상황이 된 것으로서 국가의 존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후복구, 이것은 환상입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선전선동 구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상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성명서를 예전에 2번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된 요지는 이 내용과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과 미국 간의 4대 강대국 속에서, 그 틈 바늘 속에서 아주 지혜롭게 외교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특히 러시아와 미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러시아한테는 우리 한미동맹의 특성을 이해시키고, 또 러시아한테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를 공급하거나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또 폴란드의 러시아의 숙적 폴란드에도 마찬가지로 무기를 지원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과 붙어버리면요, 이 상황은 진짜 매우 어려워집니다. 전쟁이 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 쪽에 그 상황을 돌리기 위해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구나 미국은 대만과 중국과의 전쟁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는 바로 여기에 한국군을 참전시키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일본과 중국과 소독과 이탈리아와 영국과 같은 여러 국가들 간의 산업이 중복됩니다. 반도체, 철강, 자동차, 화학 등등 다 중복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한민국이 불바다가 돼가지고 없어진다고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좋아합니다, 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에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상당히 많은 거죠. 지금 이것은 산수죠, 산수. 수학이 아니라 산수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약 30년 동안 첨단 무기뿐만 아니라 또 이 로켓 기술도 대한민국에 제공을 했습니다. 푸틴은요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다 보니까 본인이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참모들한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책을 다 가져와라.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지금의 그러니까 옐친 이후에 러시아가 상당히 어려웠던 진짜 가난한 러시아에서 지금은 강대국으로 러시아가 발돋움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미국 바이든 정부에 앞장서서 미국 바이든 정부가 하는 대로 결국은 미국에 자금을 지원하고 무기도 어디야 우크라이나에다가 자금을 지원하고 무기도 미국을 통해서 보내고 폴란드에 무기도 보내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대한민국의 입장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은 이제 원팀이 됩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과 우리 한국과의 원팀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사는